네, 오늘 오전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 마감하면서 키프로스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사실 그 키프로스는 예금 과세안을 포함한 구제금융안이 이제 의회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부결됐다고 하죠. 사실 되게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든지 이해 타산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라고 하는군요.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더 다뤄볼 생각인데요. 글로벌 마켓나우 김희욱 전문위원이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요즘 증권시장이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키프로스의 키자도 사실 안 들어봤는데 주말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키프로스 사태가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컴컴할 때가 바로 새벽에 가까웠다는 증거라고 저는 또 한 발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와서 키프로스를 막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언론들은 내일이나 모레는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키프로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국내 증시 외국인 투심 언제 다시 턴어라운드 우리 쪽으로 웃는 얼굴로 돌아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부터 보시죠. 이럴 때 보면은 또 미 증시가 완충작용을 해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키프로스 의회에서 표결이 통과가 안 됐는데 미 증시는 이 소식을 극복하고 선방을 했다. 처음에 사실 키프로스 이 표결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미 증시가 급락을 하긴 했지만 곧바로 이거 뭐 누구나 예상한 일이다 내지는 더 신통한 대책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악재를 극복하고 결국은 저가 매수가 미 증시를 강보합까지 들어올렸다. 만약에 이거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가 또 뭐 밤에 미국에서 괜찮다고 반응 나오면은 그 다음날 슬그머니 전날 내린 거 반등해놓고 뭐 그런 식인데요. 오늘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악재로서의 독성이 희석된 다음에 오늘 우리 증시 개장에 반영된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악재가 호재로 돌변하는 건 아직까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실까요? 바로 넘어갑니다. 키프로스 현지 언론인데요. 헤드라인에는 키프로스가 의회에서 이번 은행 예금의 최대 10% 세율을 적용하는 구제금융 조건을 36대 0 반대가 36표, 기권이 19표, 찬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빵표. 기각했다는 사실과 함께 키프로스 재무장관 미칼리스 사리스는 자국 국민들의 반EU 정서를 감안해서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국 언론의 반응을 이어서 보시죠. 제목을 뽑아놓고 보니까 뭔가 좀 불륜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의회 부결 직후 트로이카, 즉 구제자금 지급 주체인 EU, ECB, IMF와 재협상을 돌입하는 대신에 러시아행을 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문에 따르면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키프로스의 협상 대상은 러시아가 아니다. 왜 자꾸 거기다가 의존하려고 하느냐라고 압박을 했지만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면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끼어드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은 시나리오가 극단적일수록 일어날 확률은 낮은 거 아시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ECB에서 조금 초조했나봐요. 블룸버그 통신 속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블룸버그 통신 트위터 여기에 바이라인을 밝히지 않은 속보 내용인데요. ECB는 정해진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시 키프로스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돈을 더 주겠다. 꿔주든지 그냥 주든지 뭐 담보를 잡고 주든지 어쨌든 유동성 공급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말고 우리랑 얘기하자. 왜 그러냐. 뭐 이런 좀 달래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앞으로 키프로스 사태의 관전 포인트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기로 할까요? 피닉스 파트너즈, 관건은 예금 과세안인데 키프로스는 트로이카와 협상을 통해서 곧 수정안이라고 하면 원금 보장 금액을 좀 더 높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좀 더 완화된 구제금융 조건을 마련해서 재투표에 들어갈 텐데 재투표에 들어가 봤자 이것조차 또 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보신 대로 어제 표결에서도 찬성은 빵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모두 반대 아니면 기권. 그래서
유로존 전체 회원국들의 협약 중에 예금자 보호법이 원래 10만 유로까지 다 보장되게 돼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니네가 뽑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니네를 버릴 수도 있다. 뭐 좀 이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되면은 다시 유로존은 혼란에 빠져들 텐데 과연 구제금융 지급 주체인 트로이카 그리고 ECB의 단독 기조 앞에서 보셨죠. 그리고 독일의 정치적 입장이 얼마만큼 강력한 해결 의지를 나타내는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 이도저도 다 수포로 돌아갈 경우에 역시 러시아가 와일드 카드라고 짧게 언급합니다. 글쎄 이건 뭐 제가 좀 입방정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루지아처럼 러시아가 뭐 키프로스 접수하려고 군사적인 액션에 나설 경우 유로존에서 나토군 보내고 막 무력 충돌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시나리오가 너무나 극단적이라서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은 적고 반대로 유로존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막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내지는 성의 있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역발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개막해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성명서 발표하는 FOMC를 주목하자. 또 이번에는 성명서 발표 30분 후에 버냉키 연준의장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키프로스 사태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면 시장은 안도렐리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다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한 24시간이 고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지 월가에서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CNBC 기사 제목만 보시겠습니다. 이번 키프로스 사태가 연준 양적 완화를 오히려 자극할 수도 있고 시장에는 불리시 이펙트를 줄 수가 있다라고 언급하고요. 다음에 CBS 뉴스 보시죠. 역시 연준의 양적 완화 의지는 이번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앞에 보신 키프로스 말고도요, 최근에 고용, 주택 등의 이 경제 지표도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몇 번이나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준의 양적 완화 의지가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정부 재정 지출 삭감에 대비해서 연준은 현행 양적 완화 기조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재천명할 것이다. 정부에서 지출을 줄이니까 연준에서 월 850억 달러 커버해 준다는 거죠. 돈을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미 경제의 후퇴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점을 핑계로 댈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연준의 이 850억 달러 규모 현재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최소 4월까지는 그대로 추진이 확실시되고 그 후에 한 6월 정도나 돼서 FOMC에서 한 번쯤 수정을 가하거나 혹은 수정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외신의 이번 키프로스 사태와 FOMC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키프로스 사태든 아니면 다가오는 FOMC든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키프로스는 뭐 앞에서 열심히 보여드렸고 FOMC의 경우 이번 성명서에서 원래는 키프로스 사태 전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였냐면요, 내년이든 2015년이든 어쨌든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 최소한 이번에 스케줄 정도는 암시를 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과거지사고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라는 거는 뭐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 날짜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날짜만 나와도 진짜 엄청난 압박감하고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켓워치에서는 이번 키프로스 사태가 속된 말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렇게 이문열 씨 소설 제목이었죠. 결국 또 ECB든 IMF든 심지어는 뭐 일본 중앙은행이라도 좌우지간 어디선가 백기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키프로스는 문제가 안 될 것이고, 또 연준의 경우도 이번에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보다는 양적 완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키프로스 사태라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닥쳐있는 시점에 FOMC를 열게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양적 완화에 대한 대의 명분이 힘을 얻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둘 다 시장이 우려할 만한 악재가 아닐 것이다,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MSCI 한국지수 통해서 국내 시장 외국인들의 투심, 현주소를 알아보시죠. 일단 3월 들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계속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역시 오늘도 미증시 선반과는 다르게 0.36%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58.19라는 레벨은요, 코스피 1900대 초반 정도의 외국인 투심이 맞춰져 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외국인이
급격하게 순매수로 나설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라고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후발주라는 차원에서 애플하고 코스닥 지수의 동조화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3개월치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동행해서 같이 올라오다가 구글이 먼저 슬금슬금 꺾이고 코스닥이 버티다가 한 방에 이렇게 무너졌다가 반 정도 반등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시 한번 스네이크 인 터널, 좀 횡보로 뻗을 가능성도 없지가 않고, 대신에 저가 매수에서는 조금 들어올릴 만한 저가 매수세가 항상 대기는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마켓 나우 키플러스 사태 정점을 지났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